30페이지 고전사문 14 심생전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누구 나와요? 심생, 여인, 여인의 부모, 심생의 부모, 네. 서술상의 특징 뭐 있어요? 유약적 제시가 어디 있어요? 선방에 머문 지 근 한 달 가까이 되었다. 심생에게 여인의 한글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유약적 제시 그냥 한 달 가까이 되었다. 유약적 제시 가능할까요? 사건이 발생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시간의 흐름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약적 제시 아닌 걸로. 또 그날 밤이 어디 있니? 그날 밤 이후로 심생은 저물녘에 집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다. 여인의 집은 본래 부유했다. 그로부터 심생을 위하여 산뜻한 의복을 정성껏 마련해 주었으나 그는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봐 감히 입지 못하였다. 그러나 심생이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심생의 부모는 그가 바깥에서 자고 오래 돌아오지 않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으라는 명이 내리었다. 심생은 불만이었으나 북한 선성은 올라갔다까지 요약적 제시로 봐주시면 돼요. 구체적인 장면이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 진행 상황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약적 제시 가능합니다. 또? 네. 여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요약적 제시가 나타나 있거든요. 어떤 말이 요약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요약되고 있어? 자신의 그 심생과 만난 것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요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나이 17으로 문 밖을 나가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만났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있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심생의 만남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여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하나 더 찾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언급해서 부모님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죠. 어떤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또 싫어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부정적 상황을 예측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다시 열흘이 지났다까지 이렇게 다시 열흘이 지났다까지 매일매일 찾아간 그 모습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내용 그 정도 찾으면 될 것 같고 여기 너네가 이제 찾은 것 중에 중요한 거 빠진 거 있거든요. 중요한 거. 요약적 제시 너무 많이 찾았어. 내가 그만 찾아도 된다 그랬어. 인물에게 말하기 방식에서도 특징적인 거 너네 찾아냈죠. 전기적 요소 있어요? 전기는 비현실적 요소 없어요. 빼버리면 되고요. 묘사 있어요? 묘사도 없어요. 이제 하나 남았지 뭐. 편집자적 문평 있습니다. 찾으세요. 편집자적 문평 어디 있을까요?
네, 30페이지 오른쪽 아래쪽 보면은 애타게 리을 바로 윗줄이에요. 애타게 사모하던 끝에 그 기쁨이야. 오죽하였으리요. 오죽하였겠느냐. 엄청 좋았겠다 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야? 편집자 작가가 생각하는 거예요. 작가 개의 편집자 등문평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부분 더 있어요. 한 부분 더 찾으세요. 편집자 등문평. 편집자 등문평 한 부분 더 있거든요. 네, 그 31페이지 중량 아랫부분에 있죠? 이제 비록, 그러니까 미음 다음 줄이야. 이제 비록 슬프게 울어보나 무엇하겠는가. 울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야? 작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 또한 편집자 등문평입니다. 얘들아, 편집자 등문평 읽으면서 너네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하잖아. 읽어가면서 아직까지 내가 편집자 등문평 찾는 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만 더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화회사 부분이 여기는 나와 있죠. 이 매화회사 부분은 소설 이 이옥과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첨언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 글이 남기게 된, 이제까지 남아있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네요. 문제 봅니다.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여인은 심생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었다. 내적 갈등 겪었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인의 말하기에서. 그쵸? 비가 와도 오시고 추워도 오시고 문에 채를 채워 거절해도 역시 오셨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만일 소문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내적 갈등입니다. 심생은 여인을 본 뒤로 여인에게 그녀에게 연모의 정을 품었다. 뭐 작품 전체에서 드러나고요. 여인은 심생과 인연을 맺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어디? 네, 역시 하늘의 뜻입니다. 심생은 여인의 부모가 쓴 편지를 통해 여인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4번이 틀리죠. 왜? 네, 심생에게 여인의 한글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여인이 쓴 편지인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5번 선지, 여인의 말을 통해 여인의 부모는 심생이 밤마다 여인이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2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2번이죠. 니은은 일부러 새를 채우는 소리를 체크닥 내었다. 심생의 무례함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거 부모가 들어? 이 소리 내면? 누가 들어? 심생이 듣는 거죠. 그래서 거절의 의도를 심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의도를 행동을 통해서 심생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셔야 돼요. 선지 중에서 확인 필요한 선지 있습니까? 없으면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생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A에서 C 단계로 전달 수용된다. 이 과정에서 전달 수용 양상에 변화를 보인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맨 마지막 문단 보세요. 우리들은 그 당시 듣고 매우 새로운 이야기로 여겼었어. 처음 들었을 때는 새롭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훗날 정사를 읽어보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어. 그래서 정사의 이야기 중 하나로 추가를 한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많네? 그럼 여기다가 얘도 끼워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사랑 이야기로 여겨서 수록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수록을 했습니다.